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자, 서버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였던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버 전동기죠, 서버 전동기의 특징. 서버 전동기. 자, 일단 서버라는 뜻 자체가 뭐냐? 서버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서버, 즉 사전적인 의미가 서버가 되는데, 근데 이 서버 전동기는 뭐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른쪽으로 회전하거나 왼쪽으로 회전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회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서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어떻게 하냐? 토크로 변환해서 어떠한 형태의 그 부하의 회전이나 또는 변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동기가 바로 이 서버 전동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관절 로봇이죠. 다관절 로봇. 이 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처럼 막 잘 움직이죠. 유연하게. 그래서 스태핑 모터를 사용해서 바로 이 서버 전동기가 바로 일반적인 전동기와는 다른 그러한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전동기의 특징을 하나씩 보면, 자, 저속이며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버 전동기는 일반 전동기와 다르게 저속이 된 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급가속 및 급감속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가속시키거나 뭐 급감속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정역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회전과 역회전이 둘 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이게 틀렸죠. 네, 서버 전동기는 직류용도 있고요. 그리고 교류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서버 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류용과 교류용 둘 다 존재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2번. 자, 용량 1kVA, 3000에 200V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에 200V의 승합기로 사용할 때, 승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높이는 거죠. 승합기로 사용할 때 부하 용량은 얼마냐? 자, 이 문제도 관연도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일반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인 변압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근데 단권 변압기는 뭐냐? 단권 변압기는 이 코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압을 변환시켜 주는 건데, 강압이라는 것이 있고 승합이 있죠. 강압은 전압을 낮춰주는 거고요. 승합은 전압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압인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강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VH가 되죠. 하이, 높은 전압. 그리고 이쪽이 VL이죠. 낮은 전압.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강압할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럼 승합은 반대로, 자, 단권 변압기니까 단권 변압기니까 이렇게 돼요. 승합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이 낮은 전압 VL이죠. 이쪽이 이제 높은 전압 VH가 되는 거예요. 강압, 이것은 승합. 이게 바로 단권 변압기의 구조인데, 자, 근데 단권 변압기로 결선해서 3000에 200V라고 했죠? 3000에 200V? 그러면 3000이라는 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0V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죠? 여기가 200V라고 하는 거죠, 200V. 그러면 VL 값은 얼마가 돼요? 3000이 되는 거죠, VL. 그리고 VH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에 200을 더하니까 3200V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승합. 지금 승합기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식을 또 하나 알아야 되겠죠. 공식 하나. 지금 부하 용량 구하는 거죠, 부하 용량. 그러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VL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공식이니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VL이다.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H가 지금 얼마예요? VH가 3200이죠? 3200 분의 VH-VL.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거지. 200V. 200V. 뭐 쓰자면 3200 마이너스 3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3200분의 200. 3200분의 200. 약분하면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러면 지금 자기 용량이 얼마냐면은 1kVA가 자기 용량이죠? 자, 자기 용량이 1kVA예요. 그러면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1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부하 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1이니까 여기는 16kV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하 용량은 얼마다? 16kVA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관연도에서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문제 23번. 자, 60Hz인 전압을 가하면 3A가 흐르는 코일이 있다. 이 코일에 같은 전압으로 50Hz를 가하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 문제 본 적 있으시죠? 이런 문제. 자, 보세요. 자, 지금 코일이라고 했죠. 코일. 그럼 우리는 인덕턴스가 딱 떠올라야 돼요. 코일, 인덕턴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지금 전류가 나왔죠. 전류가 나왔고 주파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파수가. 자, 그럼 어떤 공식이냐? 전류 I는 지금 코일이니까 유도 인덕턴스 분의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분의 뭐가 들어간다? 전압이죠, 전압. 이렇게. 그러면은 저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2파이 FL분의 1이죠? 그죠? 유도 리액턴스가 2파이 FL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이 전류와 주파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네요. 전류와 주파수의 관계. 뭐예요? 전류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반비례. 이렇게.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뭐하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류가 크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이렇게 주파수가 작아지면 전류는 커지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주파수가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겠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전류와 주파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식을 이용해서. 자, 보세요. 60Hz일 때가 3A래요. 60Hz. 근데 지금 반비례니까 60분의 1로 놓을게요. 왜냐면 주파수와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60분의 1 때 3A는 그럼 뭐예요? 50Hz일 때는 몇 암페어냐?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그죠? 왜냐면 지금 주파수와 전류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수, 역수로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놔도 돼요. 60대 뭐 3분의 1은 뭐 50대 x분의 1이다. 이렇게 놔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하죠. 우리는 왜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걸 푸시면 되는데 자, 이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요 0은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0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죠. 내항끼리 곱하면은 얼마가 돼요? 내항끼리 곱한 게 5분의 3 되죠. 그러면 0 지웠으니까 5분의 3이 되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얼마? x가 되는 거죠. 6분의 x. 그럼 둘이 같다 이거예요. 둘이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어때요? 같은 값이라고 했어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5 곱하기 x는 18이 되고요. x는 5분의 18이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3.6이 나오는 거죠. 3.6 암페어. 이렇게. 그래서 60Hz인 전압을 가했을 때 3A가 흐르면
50Hz인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겠죠? 주파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전류는 더 커진다고요. 얼마로? 3.6A로 커진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전류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24번. 자,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간선의 굵기,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상황. 바로 허, 기, 전. 허기전. 이 세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허기전. 바로 허용전류. 그다음 기계적인 강도. 그리고 전압 강하. 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암기를 해두시죠. 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전압 강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전선관의 굵기 있죠. 전선관의 굵기를,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전선관의 굵기 같은 경우는 이 전선관 안에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전선관의 굵기가 결정되는 거죠. 이 전선관의 굵기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선관의 굵기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25번.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면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자, 배율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공식도 있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지금 이 저항이 어떤 저항이냐면 이게 바로 배율기 저항입니다. 배율기 저항.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자, 전압계. 그래서 이 배율기 저항 같은 경우는 이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죠. 직렬로. 그리고 이 전압계에는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하나로 묶을게요. 이렇게. 자, 이게 전압계인데 전압계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한다고요? 10배로 한대요. 10배. 10배로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전압계에서 그 전압계에서 측정한 전압값을 만약에 A라고 놓는다면 이 전압계의 지시값이 A라고 놓는다면 이 전체에 걸리는 이 전압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측정 범위를 10배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10배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A. 자, 그러면 이 전압 분배 법칙에 따르면 잘 보세요. 이 저항에는 A라는 전압이 걸렸죠. 근데 이 전체는 10A잖아요. 그 나머지 9는 어디가 있어요? 9는 어디에 걸리겠어요? 나머지 9는 여기에 걸리는 거죠. 9. 이렇게. 왜냐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A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측정 범위를 10배로 했죠, 10배. 10배로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A인 거예요, 전압이. 10A. 그 나머지 9A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저항에 걸렸다는 거죠, 이 저항에. 그러면은, 자,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그럼 배율기 저항의 몇 배냐? 이게 A고, 9A죠. 그거 얼마요? 얼마? 바로 9분의 1인 거죠. 9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옴이라고 한다면은 9옴. 여기가 9옴이라고 한다면 배율기 저항이 이제 9옴이라고 한다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옴밖에 안 되는 거죠. 1옴.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이 몇 배다? 9분의 1배다. 9분의 1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9분의 1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암기하셔도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만약에 M배,
자, n배로 하면 내부 저항은 배율기 저항의 몇 배냐? 그럼 얼마가 되냐? 이것도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n-1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니까 10을 대입하면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반대로, 그럼 배율기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배율기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 9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배율기 저항의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9분의 1배. 그럼 반대로 배율기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 9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답이 달라지겠죠. 기준이.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또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공식화해서 암기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공식화하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26번. 부저항 특성을 갖는 서미스터의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저항 특성이라고 했죠. 부저항 특성. 자, 부저항 특성이라는 건 뭐냐?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항값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저항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서미스터의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저항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올라가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서미스터처럼 부저항 특성을 갖는 것들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자, 열 팽창식 온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온도계의 종류 중에서 열 팽창식 종류가 아닌 것. 자, 보세요. 자, 유리 온도계나 압력식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또 이것 말고도 수은 온도계, 그리고 알코올 온도계. 자, 이러한 온도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방식이 열 팽창식 온도계예요. 열 팽창식.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열전대 온도계 있죠. 열전대 온도계 같은 경우는 열 팽창식이 아니고요. 얘는 그냥 열전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전 온도계.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열 팽창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3번의 열전대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열전 온도계입니다. 열전 온도계.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28번. 자, 1cm당 권수가 5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500mA의 전류가 흐른다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죠. 무한장.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감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코일이 감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감았어요. 그리고 이 코일에 이제 전류를 흘린 거죠. 전류를 이렇게. 자,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 흘렸어요. 근데 지금 1cm당 권수가 50회. 1cm당 권수가 50인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이 전류가 500mA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이 내부의 자개, 외부의 자개는 제로죠, 제로. 외부 자개는 제로지만 내부의 자개는 얼마냐. 그럼 지금 이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까 자개는 이렇게 그러겠죠, 이렇게. 자개는. 그래서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때 이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공식,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내부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
HI는 L분의 NI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공식 이제 배웠잖아요. NI는 HL이다. 이 공식. 이 공식을 바꾼 게 이겁니다. 네, 내부 자개의 세기는 L분의 NI다. 그래서 요 L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지금 이걸 식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N0 곱하기 I. 그래서 N0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권수. 단위 길이당 권수. 그러니까 단위 길이는 기준이 1m입니다. 1m. 1m당 권수입니다. 이게 1m당. 그런데 지금 1cm당 권수가 50이라고 했죠. 그러면 1cm당 50이니까 이거를 미터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그러면 이 공식으로 하자면, 잘 보세요.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지금 1cm 당이죠. 그럼 저걸 뭘로 바꾸라고요? 미터로 바꾸라고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0.01이 된다고. 0.01. 0.01m죠. 1cm가 0.01이죠. 그리고 권수가 50회. 그 다음 전류가 500mA. 그러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단위가 암페어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 이게 2500. 네, 2500이 되네요. 2500. 2500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내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1cm당 권수가 50회라고 했죠. 50회. 그러면 1m당. 그럼 1m당 몇 회냐? 1cm랑 1m랑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몇 배 차이 나요? 100배 차이 나죠? 100배. 100배. 그럼 여기도 몇 배 해주면 돼요? 똑같이 100배. 비례하니까. 그죠? 100배. 그래서 여기는 50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50 곱하기 100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그래서 교재에는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해서 권수를 바꾼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 제어에서 온오프 제어 방식으로, 자,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방식. 딱 이것만 봐도 나오죠.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그 순차적으로 한다? 뭐예요? 바로 시퀀스죠, 시퀀스. 시퀀스 자체가 순서대로,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퀀스예요, 시퀀스. 정답은 시퀀스 제어가 정답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퀀스 제어에는 뭐가 있어요? 뭐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다 시퀀스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그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방식, 이것을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시퀀스 제어. 자, 다음 30번. 자, 30번. 자, 어떤 도체에 10쿨롱의 전하가 이동하여 20줄의 일을 하였다면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공식이냐? 어떤 공식이에요? 바로 W는 Q 곱하기 V가 있죠. 한 일은 전하. 지금 전하죠? 10쿨롱의 전하가 이동해서 몇 볼트? 전압의 크기가 몇 볼트냐? 한 일은 전하 곱하기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전압 V는 Q분의 W가 되는 거죠? Q분의 W. 그러면 지금 전하가 10쿨롱이죠, 10쿨롱. 10쿨롱이고, 이제 한 일이 20줄이죠, 20줄. 20줄. 그럼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2. 자, 단위를 보면 줄 퍼 쿨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전압의 단위가 볼트죠? 볼트. 그래서 볼트와 같은 단위는 줄 퍼 쿨롱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볼트는 줄 퍼 쿨롱과 똑같다. 그래서 정답은 2볼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2볼트예요, 2볼트.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자, 5옴, 10옴, 25옴의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것에 8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회로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3개의 저항, 3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죠, 직렬. 하나, 둘, 3개. 자, 3개의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고요. 이 저항에, 이 회로에, 자, 얼마만큼의 전압을 인가했냐면, 여기에, 자, 80V의 전압을 인가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자, 전압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일단, 저항이 하나가 5옴이죠? 그리고 여기 10옴이고요. 그 다음에 25옴입니다. 25옴. 자, 그러면 우리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그러면 지금 저항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뭐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산술적인 합입니다. 다 더하면 돼요. 얼마 나와요? 더하면 40옴 나오죠. 그러면 40분의 전압 80V, 전류는 얼마다? 2A다. 그래서 전류는 2A가 흐르는 거예요. 2A. 여기 있죠, 2A. 2A. 그렇죠? 예, 전전류 2A입니다. 이 회로의 전류.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V는 IR이죠. V는 IR. 그렇죠? 전류에다가 각각의 저항을 곱하면 돼요. 각각의 저항을. 그렇죠? 예,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5옴에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2, 5, 10이죠? 10V. 그 다음에 15옴에 걸리는 전압은 곱하면 20V. 그 다음 25옴에 걸리는 전압은 곱하면 50V. 다 합치면 80V 나오겠죠. 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여기 있네요. 2번. 그렇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간단한 문제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자, 이단자 임피던스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극점은 무엇이냐? 극점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이제 전기 기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문제일 텐데, 이제 아마 이 전기 기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임피던스 함수에서 자, 극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0점, 0. 자, 0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극점을 물어본 거죠. 극점을.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일단, 극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개방 상태라고 보세요. 개방 상태. 극점은 개방 상태. 그리고 0점을 요거를 단락 상태라고, 단락 상태라고 자,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자, 개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방 상태일 때는 전류가 제로다. 그럼 단락 상태일 때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단락 상태, 쇼트. 그럴 때는 이제 전류가 이제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한대. 전류가 무한대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류와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류와 임피던스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자, 반비례 관계니까, 자,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0이 되려면은, 임피던스는 뭐가 돼야 돼요? 무한대가 돼야죠. 서로 반비례니까. 그러면, 전류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가 0에 가깝다라는 거죠. 임피던스가 0에 가깝다. 자, 그러면, 지금 극점을 물어봤죠, 극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임피던스가 뭐에 가깝다고요? 무한대에 가까워져야 돼요. 이 임피던스가 이게 무한대에 가까워져야 돼요. 무한대. 그러면 이게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가 0에 가까워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는 거죠. 무한대가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된다고요. 분모가 0이 된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 분모가 0이 되려면 s 더하기 3 곱하기 s 더하기 4가 이게 0이 돼야 돼요. 0. 0이 되는 s의 값을 찾는 거죠. 그게 극점이에요. 극점. 그러면 s는 마이너스 3과 s는 마이너스 4가 바로 극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반대로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s의 값. 분자가 0이 되는 s의 값을 찾는 게 그게 0점인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극점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이게 극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분자가 0이 되는 s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이게 0점이에요. 0점. 이게 0점이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이게 극점이죠. 극점.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 정도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3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가 지금 여기죠, 여기. 흐르는 전류. 자, 근데 봤더니 지금 이게 이 브릿지 회로에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어때요? 4, 4, 16, 4, 4, 16. 동일하죠? 마주보고 있는 이 임피던스, 즉 저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이 3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어요? 3옴에 흐르는 전류가 0이라고 했죠? 0. 그러면은 이 3옴은 아예 없는 셈 치면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3옴은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전압이 나왔고 저항값만 알면 전류 구할 수 있겠죠. 합성 저항만 구하면. 그러면 이 저항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 쪽만. 자, 저항 쪽만 다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회로를 딱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12V, 12V. 그때 이 전류가 이제 I인 거예요. I 전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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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옴. 그때 이 합성 저항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4옴과 4옴은 직렬이죠. 직렬. 직렬이니까 여기는 합성 저항이 얼마가 돼요? 8옴이 되는 거고요. 8옴.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거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8옴이 되죠. 8옴. 그러면 지금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서로 병렬 관계. 병렬 관계인데 같은 저항 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절반. 맞죠? 절반. 그래서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다? 전체 합성 저항은 바로 4옴이 되는 거죠. 4옴.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 자, 지금 합성 저항이 4옴이죠? 인가되는 전압이 12V죠? 그러면 전류는 얼마다? 3A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A.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3A.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자, 우화 회로, AND, NAND, NOT. 자,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게 A, B가 입력인 거고요. 이게 출력이죠, 출력. 이 출력이 나오려면은 이 접점 X가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야 돼요. 붙어야죠. 그렇죠? 출력이 나온다는 거는. 그럼 이게 언제 붙냐? 자, 요 A와 B 두 개의 접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접점이 동시에 여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혀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 되겠죠? 이게 여자가 돼야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 B 두 개의 접점이 동시에 닫혀야 출력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동시에 닫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AND 게이트죠. AND 게이트. AND 회로. 그렇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접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오화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인 게 OR 게이트.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다? AND 게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AND 게이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 직렬이면 무조건 바로 직렬이면 AND 게이트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 X라는 이 접점 있죠. 이 접점이 A 접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 B 접점으로 되어 있다. B 접점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NAND 게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 B 접점이면 이건 NAND 게이트. 이 NAND가 뭐예요? not AND인 거죠. not AND. 예, not AND. 그래서 AND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B 접점이면. 이것도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번입니다. 35번. 자, 60Hz 교류의 위상차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세크인가? 자, 보세요. 60Hz 교류의 위상차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해라. 자, 보세요. 60Hz면 지금 이게 정연파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정연파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정연파가. 이런 식으로 예, 파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주기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한 주기죠? 예, 이게 한 주기예요. 한 주기. 이게 한 주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 이렇게.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를 또 알아야 돼요. 주기와 주파수. 자, 한 주기. 주기는 바로 F분의 1이죠.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에요. 주파수분의 1.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주기를 이제 F 60Hz라고 했으니까 60Hz. 그러면 자, 60Hz. 자, 60Hz니까 이게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주기예요. 근데 이게 몇 파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파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죠, 2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2파이. 그런데 위상차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파이 라디안, 이게 라디안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비례식으로 만들어서 풀 수가 있어요. 비례식으로. 자, 보세요. 지금 60분의 1이죠. 이게 한 주기. 한 주기가 60분의 1, 이게 축이에요.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60분의 1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2파이 라디안인데 자, 60분의 1 때 이 한 주기가 얼마라고요? 지금 2파이라고 2파이. 2파이 라디안은 지금 위상차가 6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놓으면 돼요? x 대 얼마다?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60분의 1을 1 대 2파이는 x 대 6분의 파이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자, 그러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죠. 이렇게. 자, 그리고 파이와 파이는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2x는 2 곱하기 x는 그죠? 2 곱하기 x는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360분의 1인 거죠. 따라서 x는 얼마다? 72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720분의 1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 이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현하면 몇 초다? 720분의 1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파입니다. 한 주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2파이 라디안. 아시겠죠? 2파이 라디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번을 보도록 하죠. 자, 0.5 헨리의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5밀 때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이거. 자, 보세요. 지금 리액턴스죠. 어떤 리액턴스예요? 이제 코일이니까 유도 리액턴스겠죠? 유도 리액턴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XL은 2파이 FL이죠? 2파이 FL. 자,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네, 주파수를 구하는 거죠. 주파수. 자, 주파수는 F죠? 주파수는. 자, 그래서 F는 2파이 곱하기 L분의 XL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파이 곱하기, 자, 인덕턴스가 얼마라고요? 0.5 헨리. 0.5 헨리.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얼마라고요? 753.6옴이 됐어요. 753.6옴.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걸.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240 정도 돼요. 240Hz. 네, 이렇게 해서 주파수는 240Hz.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간단하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37번 문제 보실게요. 자,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냐? 리액턴스. 자, 리액턴스를 우리 기호로 어떻게 써요? 리액턴스? X라고 하죠, X. X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기호와 같이 써볼게요. 기호와 같이. 자, 전압 V는, 전압은 100V고요. 100V. 그 다음 800W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위가 와트니까 이거는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 800이에요, 800. 유효 전력이. 그리고 역률이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80%니까 0.8인 거죠. 0.8. 이제 문제에 이 세 가지 값이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자, 이 회로의 리액턴스가 얼마냐? 그러면 리액턴스는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구했었냐면 자, PR 이게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I 제곱 X. 맞나요? 예. 무효 전력은 I 제곱 X. 그러면 자, 리액턴스의 값을 구하려면 무효 전력과 그리고 전류의 값만 알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 식을 이제 바꿔주면은, 리액턴스는 I 제곱분의 무효 전력으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럼 먼저 전류의 값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류. 잘 보세요. 자,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자, I를 구할 수 있는 거죠.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자 P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전압은 100V고요. 역률이 0.8. 그리고 이거 P가 뭐예요? P가 바로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8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류의 값이 얼마 나오냐? 전류의 값이 10A가 나와요. 10A. 네. 전류의 값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만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무효 전력만 알면 우리 리액턴스 X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하냐? 지금 보세요. 유효 전력 나왔죠,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효 전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도시화시키면 자, 여기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유효 전력이죠.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무효 전력이에요. 그럼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 자, 그러면 이 피상 전력은 얼마냐? 전압이 100V고요. 전류가 10A예요. 그러면 피상 전력은 VI니까 피상 전력은 VI니까 얼마가 돼요? 피상 전력은 1000V 암페어가 되는 거죠. 1000. 그리고 유효 전력은 800이에요. 800W. 그러면 무효 전력 바로 나오죠. 얼마 나와요? 600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600바? 루트 1000 제곱 마이너스 800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600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보죠. 자, 전류가 10A니까 10의 제곱이 되고요. 무효 전력이 600이니까 600. 이렇게 해주면 바로 6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액턴스는 6옴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37번 문제 같은 경우도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답을 금방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 자, 다음의 논리식과 같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부울대수의 정리를 물어본 거죠. 그 부울대수의 정리 중에서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 자, 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자, A 합 B의 바가 뭐고, A 곱 B의 바가 무엇이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할 때는 전부 다 부정을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A 위에 바가 있죠? 그럼 A의 부정이니까 A의 바. 그리고 이건 논리의 합입니다. 논리의 합의 반대, 곱. 합의 반대를 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논리의 합의 부정이니까 곱이 되고요. 그 다음 B의 바가 되는 거죠. B의 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인 거죠. 이거는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세요. A의 바가 있으니까 A의 바. 논리의 곱의 부정이니까 논리의 합. B의 부정이니까 B의 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조금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바 합 B의 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잘 보세요. A의 부정의 부정이죠. A의 부정의 부정이니까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그럼 이건 A가 돼요. A가. 이렇게. 자, 논리의 합의 부정이니까 곱이 되고요. 이거는 B의 바니까 B의 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게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인 거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언젠간.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즉 부울대수 정리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판에 공기 커패시터가 있다. 두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인 유전체로 채울 경우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한다면 C0분의 C를 나타낸 식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이제 평행판 콘덴서를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에 극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극판이. 자, 극판이 이런 식으로. 자, 두 개의 극판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압을 가한 거죠. 그죠? 이게 사이, 요 극판 사이 여기에서 자, 저장이 되는 건데, 자, 먼저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판 공기 커패시터래요. 공기 커패시터. 그러면 정전 용량 C0는 이런 공식이 있죠, 우리.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그리고 D분의 A죠, D분의 A. 그때 요 D가 뭐냐? D는 바로 이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죠. 두 극판 사이의 간격. 요게 D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이 극판의 면적이죠. 극판의 면적. 요게 A입니다. 뭐 또는 S라고도 표현해요. A라고도 하고 뭐 S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공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유전율이죠. 비유전율. 엡실론 S. 비유전율의 값이 얼마예요? 진공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이 비유전율의 값이 1입니다. 1.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C0입니다. 이 문제상에서 C0예요. 자, 그런데 두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인 유전체로 채웠대요. 자, 그러면 C는 뭐가 되냐? C는 똑같이 식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자, D분의 A인데, 이제 비유전율의 값이 얼마라고요? 비유전율의 값이 엡실론 R. S가 아니라 R이죠, 이게. 엡실론 R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유전체로 채웠을 때, 자, D분의 A 똑같죠? 그때 C0분의 C가 얼마냐? 이거 간단해요. 잘 보세요. C0분의 C예요. 자, 그러면 C0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죠. 이렇게 되죠. 그럼 C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D분의 A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약분이
약분이 돼요. A가 약분되고요. D 약분되죠. 엡실론 제로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엡실론 R이 되는 겁니다. 엡실론 R.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행판. 자, 평행판 콘덴서에서의 그 정전 용량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0번. 자, R은 100옴, C는 10마이크로페럿인 RC 직렬 회로에 크기가 220V, 60Hz인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얼마인가? 자, 역률을 물어봤죠? 자, 이런 거죠. 회로가 자, 여기에 자, 저항이 하나 있고요.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직렬 회로입니다. RC 직렬 회로. 자, 여기에 이제 얼마의 전압을 인가했냐면 220V를 인가했어요. 이제 60Hz죠. 60Hz. 자, 그때 저항값은 100옴이고요. 100옴. 그다음에 10마이크로페럿입니다. 10마이크로페럿. 정전 용량이. 자, 그랬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이 얼마냐? 자, 그러면 이제 RC 직렬 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는 우리 공식 알아야 되겠죠. 역률. 코사인 세타. RC 직렬 회로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직렬 회로니까 여기는 R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직렬 회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볼게요. 루트 R 제곱 플러스 자, 용량 리액턴스가 뭐죠? XC가 뭐가 돼요? 바로 2파이 FC분의 1이죠. 이거를 제곱해줘야 돼요. 분의 R.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XC는 2파이 FC분의 1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을. 자, 대입을 좀 해볼게요. 자, 루트. 지금 저항값이 100옴이죠? 그러면 100의 제곱. 플러스. 자, 2파이 FC분의 1입니다.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자, F. 주파수가 60Hz라고 했죠? 60. 곱하기. 자, C는 얼마라고요? 10마이크로페럿.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맞죠? 예.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분의 1. 이거를 통째로 제곱해야 돼요. 통째로 제곱. 그거 분의 뭐라고요? 저항 R값 100옴. 이게 바로 RC 직렬 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0.3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역률은 0.35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